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마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금묘화실 이거 했죠. 이거 어제까지 한 겁니다. 이거는 검은색. 오늘은 공성론 들어갑니다. 공성론 빨간색 표시를 해놔야 또 안 까먹죠. 예, 주말 토요일 오후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끼리 놓고 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성론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헷갈려요. 궁이 뭐냐. 예를 들면은 이 배우자 궁인데 이선수가 배우자냐 아니면 정제인 이선수가 배우자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배우자는 이선수입니다. 임입니다. 정제잖아요.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정제가 기토의 배우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배우자 궁은 뭐냐? 정제가 요리 싹 들어오면은 요 옷을 입는 겁니다. 요 가면을 쓴다. 이 옷을 입는다. 이 집에 궁이니까 이 집에 담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자식궁이잖아요. 자식의 별은 뭡니까? 이 묘, 편관이잖아요. 이 편관이 요 집에 들어오면은 요 그릇에 담기면은 요 옷을 입으면은 이 가면을 쓰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성론을 보시면은 편하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 주변에 접목을 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비스무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 둘이 요 자식궁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생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생처럼 어린아이처럼 막 생동감 있게 활동하고 뭐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신적 위에는 정신적인 유정상 유정 무정 이런 걸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가 요 토끼가 오자리에서 장생을 해갖고 어린애처럼 뛰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활달하게 자라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요 묘를 천간으로 띄우면 얼경합이 되지 않습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유정하다. 크게 문제 없다. 뭐 지금까지는 그래요. 우리 딸 둘이 그래도 크게 뭐 잘해주진 못하지만 저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뭐 장생지 모양처럼 잘 놀러 댕기고 잘 쓰대 댕기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얼경합을 하니까 유정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궁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궁 같은 경우에는 사회궁에 지금 있는 게 뭡니까? 편인이 있고 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 같은 경우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글과 학문 자격,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제는 안정적인 돈. 그러니까 제가 면허 사업을 하니까 조달청 낙찰되면은 정제, 선납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로도 내 사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됩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이 편인이 지금 이제 이 면허가 어디하고 합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국가 자리 아닙니까? 국가 자리에 또 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금, 식신, 밥그릇이 들어있죠. 또 국가 자리에 급제가 있다는 얘기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 국가 자리에 있는 급제들 경쟁이 치열한 속에 내 밥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밥그릇이 천간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 밥그릇이 작은 밥그릇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면허가 국가 자리하고 합을 하고 있으니까 조달청 낙찰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밥그릇이 작은 밥그릇은 아니고 큰 밥그릇이고, 이 밥그릇이 정제, 돈, 선낫을 만들어낸다. 또 이렇게 봐도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성론이 그렇게 뭐 성하고 육친하고 배우자 성,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 배우자 집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좀 어미 확장을 해가지고 보면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납니다. 8번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공승론까지 했습니다. 공승론. 그러니까 이게 공승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더라도 한번 들어 놓으시고 이게 또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한 20년 할 건데 뭐 하겠습니까? 계속 반복하죠. 반복. 그러니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영 뭐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드러나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책을 보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더 각인이 되니까 더 쉽게 자기 몸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본 명리도구, 기타 명리도구 또 생각나면 제가 적을 건데 몇 개 안 돼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놈들이 하나 좀 깊이가 있어지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분론입니다. 분론. 일단은 빨갛게 색칠을 하고, 분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격국용신, 뭐 음양오행, 뭐 간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간지에서 뭐 강한 놈에게 의지하자.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지분수입니다. 예, 분론, 분수론. 그 내 분수가 어떠냐, 내가 식신생재로 밥 벌어먹고 살 거냐, 아니면 관인통명으로 밥 벌어먹고 살 거냐. 식신생재로 밥 벌어먹고 산다면은 내 식신생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관인통명으로 해서 밥 벌어먹고 산다면은 내 관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분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이 천간에 있다, 그리고 천간지지로 세력이 있다, 그럼 자기가 큰 조직에서 크게 힘을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그런 큰 높이, 예를 들어 이사, 뭐 부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높은 단계 있잖아요. 그거는까지는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계를 억지로 간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고, 이 정도 수준이 내 분수구나 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짜둥둥 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뭐 동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사별을 달았는데 나는 못 달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내 분수, 내 그릇, 내 모양이, 내 설계도가 딱 그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까지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꼭 뭐 큰 해바라기만 아름답고 조그만한 뭐 할미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예. 어쨌든 분수는 분수입니다. 분수. 예를 들어 가지고 제한테 이렇게 묘가 편관이잖아요. 직장 조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연월에 없고 일시에 있잖아요. 그죠? 연월에 있으면은 내가 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잡아가지고 뭐 신입사원부터 대리 뭐 계장 뭐 쭉쭉쭉 타고 올라갈 건데, 이게 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오죠. 뭐 15 잘라도 30살 이후, 보통 대학을 27, 28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4년 정도 텀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묘라는 게 일지에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궁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쓸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쓸 수도 있고 배우자가 쓸 수도 있고 그런 형태예요. 그잖아요. 요 연월에 있으면은 뭐 보통 뭐 제가 쓰겠죠. 예.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은 바로 했어요. 제가 대학을 술년 해년 그때쯤 졸업하고 해중에 간목이 장생하니까 서울에 가서 조그만한 회사, 이렇게 일단은 관이 천간에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회사, 그래도 지방에서도 좀 소리 뭐 좀 규모 있는 그런 회사 되겠죠. 그런 IT 회사에, 대기업은 아닙니다. IT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가지고 댕겼는데 뭐 한 3, 4년 있으니까 그 IMF가 와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죠. 물론 그 안에
또 서울에서 뭐 1, 2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대기업에 스카우트 대가 넘어갔다가 어쨌든 간에 이 관을 잘 못 썼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가을 대운이었잖아요. 그죠? 오 같은 경우에는 오, 미, 신, 유, 술, 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유대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렇게 좀 늦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묘 자체로만 보면은 강한데 이 묘를 받쳐주는 수가 없잖아요. 수생목을 못 받으니까 요놈이 그렇게 생명력이 길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럼 이 묘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우리가 그 통신 대리점 일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 명의는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명함으로 지금은 제가 쓰고 있죠. 예. 묘가 배우자궁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제가 쓸 수도 있고 집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선택사항인데, 일단 제가 뭐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묘를 회사의 대표자로 집사람 이름을 올려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는 이렇게 무조건 써야 돼요.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이렇게 뭐 신입사원, 계장 대리 이런 식으로는 제가 못 써먹었다. 이게 분론입니다. 분론. 지방에 있으니까 지역이고, 뭐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쓰고, 이런 형태. 그리고 또 달리 보면은 우리가 임수 같은 게, 임수의 분수를 한번 볼게요. 임수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럼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째요? 세력이 있습니까? 없죠. 완전 땅바닥 메말라 있죠. 그죠? 12운성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뭡니까? 사지 아닙니까? 사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 묘, 절, 태지 아닙니까? 거의 아가야죠. 아가야. 뱃속에서 막 태어난 요 정도가 관대인데, 지금 시기는 관대 같으면 어린 날이니까 그죠? 이때는 예, 손에서 집사람이 뭐 좀 그런 대로 예,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한 16세 뭐 이렇게 조금 16살부터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힘을 못 받죠. 임수가. 그죠? 그리고 배우 집안에서도 지금 사지고, 그래서 좀 몸이 약하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력을 거의 못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집사람은 애만 키웠죠. 예. 그리고 해대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해대운이 지금 제가 50살이니까 43살에 해대운이 들어갔거든요. 그쯤에 한 6, 7년 전부터 집사람이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집사람의 분수인 거죠. 근데 내 분수가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거 무시하고 뭐 역동적으로 사회활동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높은 뭐 이렇게 직장 조직에서 뭐 이리 잘 나가고 이러면은 이 기토 제 인연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정제의 인연을 뭐 그런 데로 잘 지켜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육친이 세력을 봐가지고 시기도 보고 세력을 봐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냐, 그러면 내하고 인연이 맞으니까, 내 설계도에 맞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연이 길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필히 뭐 이혼을 한다거나 또는 별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연이 멀어지는 거죠. 그게 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육신에 대한 그런 분수, 자기의 분수, 자기 관의 분수, 이런 것들을 봐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분수를 벗어나 있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그 분수에 맞게 이렇게 코치를 해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분론 대충 간단히 또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납니다. 팔벗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분론 했었고요. 오늘은 반론, 무자론 들어가겠습니다. 반론, 무자론은 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반론, 무자론,
이 나무에 지금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은 나무가 밭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이 나쁠 때, 저 가을 겨울이 오면은 나무가 잎 떨어지고 모양새도 떨어지고 하지만 뿌리를 밭에 두고 있다면 그 나쁜 운만 가면 지나가고 나면은 잎이 새로 자라나고 다시 성장을 하지만 뿌리를 밭에 두고 있지 못하다면 좀 성장을 다시 시작하기에 상당히 좀 텀이 발생하고 조금 힘들다. 힘들다는 것이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 이런 개념을 볼 때 우리가 반론, 무자론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영속성, 계속성, 지속성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 아니면 좀 단절된 시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볼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묘가 저한테는 이제 편간이잖아요. 근데 이 편간이 뭐 일시에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밭이, 그러니까 재성이 이 지지에서 바로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가 제가 아마 이렇게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이 길로서의 관으로는 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임수는 이렇게 뭐 땅바닥이 비록 메말라 있지만 이 경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12운승상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 세력들은 오나 술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수가 도망을 안 가고 아직도 붙어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하쌤은 천간의 영향력을 한 5%, 지지는 한 95%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밭의 힘도, 그 인성의 힘도 땅바닥이 95%니까 세게 밀어줄 거고, 뭐 천간은 좀 약하게 밀어준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묘가 이제 정유년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에 정유년이었잖아요. 제재년에 정유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정이 와가지고 임수를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유식신이 와서 묘편간을 이렇게 충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한 5, 6개월 정도 요 관 일을, 이 관이 이제 이게 관이니까 뭐 대기업하고 손잡은 그런 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손 나버렸어요. 이 식신이 와가지고 그때 조그마한 공사 한 건 돼가지고 아예 이 머리 아픈 관 편관칠사는 손을 놔버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그냥 생노가다만 했습니다. 왜냐면 또 임수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내몰라라 해버렸던 그 시기가 정유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유년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거의 12월에 준공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년의 역할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임수가 또 살아나고 묘가 눌렀던 게 튀어 올라오니까 다시 또 관과 송잡은 그 대리점 일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렇게 세운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진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진년은 이 임수에 바친 경은 살아있잖아요. 이게 12년 성상에서 양지지 않습니까? 세력은 크지 않지만 좀 살아있고, 근데 이제 임수가 임묘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일 때문에 소송이 걸렸어요. 예, 이 정제한테, 집사람한테. 회사로 소송을 안 걸고 대표자가 집사람으로 됐으니까 집사람 쪽에 소송이 걸렸는데, 그때 우리가 소송을 다 이기고 스트레스는 임수가 받았지만 이런 이 임수의 인성인 식상이 있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그 기간이 짧았다. 근데 정유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한 6개월 정도 손 놔버렸다. 이런 형태로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